와, 너무나 선명한 발색입니다. 물감으로 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색칠이 별일이 아닌데. 네, 아 색칠도 별일이더라고요. 이거 안에 보세요. 이 와, 성 보겠습니다. 보이세요? 몇 개예요? 7개의 성. 성 모양이 제대로 돼 있나요? 그럼요. 오, 최대한 잘 디테일 그렸네요. 자, 다음 네, 보여주세요. 네, 였습니다. 완성. 이따 만나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여행가자 김도원입니다. 그리고 저의 여행 파트너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나무 앵커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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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무입니다. 네, 여기 뒤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게 뭔가요? 와. 벌써 9개죠, 9개. 네, 저희가 이제 10회차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저희의 국기 컬렉션들을 뒤에다가 손수 저희가 진열을 해놨어요. 어떠세요? 지금 보니까 또 이렇게 10회까지 왔다는 게 정말. 뿌듯하기도 하고 아, 뭔가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맞아, 이거 못 맞아. 버릴 것 같아. 다 기억나세요? 그럼요, 저 다 기억나죠. 진짜요? 네. 하긴 나무 씨 거는 사실 많이 없어. 네, 저는 별로 많이 그리질 않았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까먹을 것도 하는 없네요. 동안. 저 손 뭐죠? 이거요? 네. 노란 색깔 저거 제가 처음으로 그렸던 제일 어려웠던 거죠. 볼리비아. 아, 아닙니다. 브루나이입니다, 브루나이. 제가 말이 헛나왔어요. 옆에 볼리비아가 있어가지고. 볼리비아는 저의 최애 국기란 네, 그렇죠. 말이에요. 저 가장 황금의 끝에는요. 나라라고 불렸던 브루나이였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아, 여기서 보니까 제 스위스가 조금 그때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게 티가 많이 나네요. 정말. 아, 정말 막 네. 십자가 삐뚤어져 있고 군데군데 이렇게 흰 색깔 보이고 좀 정성 좀 담아서 하지 그러셨어요. 아, 그래도 이것도 네. 이게 몽골 국기거든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게. 네. 이게 이때는 정말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네, 저거는 정말 쉬운 편이었죠. 그러게요. 네, 이거 볼리비아에 비하면 정말 쉬운 편이었습니다. 이게 저희 초기작, 저게 마지막에 중기작 이런 식으로 네, 가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그렸던 네. 이 어딜까요? 기억나세요? 근데 진짜 잘 그렸다 이번에. 네, 포르투갈. 제가 이번에 맞습니다. 포르투갈 국기 10회차 때 그렸는데요. 네. 저는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애착이 가는 그런 국기입니다. 이게 최애 국기? 네, 오늘 그렇습니다. 끝까지 들고 방송할 거예요. 잘 어울리는데 뭔가 옷 색깔이랑 잘 어울린다. 네. 네, 제가 이번에 포르투갈 이 국기를 그리는 동안 네. 또 멀리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럼요. 열정의 나라로 잘 다녀오신 얼굴 좀 것 탄 것 같은데. 같아요. 네. 지금 11월이잖아요. 이번에 네. 또 11월이고 네. 11회차고. 맞네요? 또 얼마 전에 또 뭔가 기념일이 하나 있었죠. 맞아요. 그런 기념일에 대박. 저를 위해 또 선물은 준비를 안 하셨는지. 저는 궁금한데. 항상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네, 항상 해오시죠. 기념품 사오시죠. 뭐 네, 이번에 제 정열의 나라에서 짜잔 꽃을 갖고 왔습니다. 스페인에서. 스페인 장미예요, 장미예요. 장미? 스페인 장미. 네. 뭐 어떻게 가져오신 거예요? 꺾으신 거예요? 네, 거기 스페인에 그 바닷가가 있거든요. 거기에 장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바닷가 그 모래 위에 장미가 있다고요? 그 여기 갔다 오신 거 맞아요? 뭐예요? 옆에 있었어. 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무단으로 꺾고 오셨다 이거죠? 허락받고 따졌습니다. 허락받고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선물 감사히 본격적으로. 받을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여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씨 캐리어 써셨죠? 준비 다 끝났습니다. 주식회사 여행 가자. 앙. 본 프로그램은 실제 주식 투자가 아닌 모의 투자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겨울이 시작한다는 절기 입동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아니, 저희가 여행을 시작한 게 여름이었거든요? 네. 근데 벌써 계절이 2번이 바뀌었어요. 이제 겨울이 벌써요? 왔어요. 와, 시간 정말 빠르네요. 그쵸? 조금 있으면 또 크리스마스 다가올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정말 슬프네요. 벌써 생각만 해도 이러면 안 되는데. 울지 마시고요. 네. 네, 아니, 여기는 겨울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네. 이 지구 반대편에는 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여행지가 호주와 뉴질랜드입니다. 나훈 씨 이번에 어디로 가세요? 저 이번에 뉴질랜드로 가기로 했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뉴질랜드 여행지 소개해 주세요. 네. 북섬과 남섬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뉴질랜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북섬은 남섬보다 주민이 3배가 더 많고요. 그리고 오클랜드와 웰링턴 등 현대적인 뉴질랜드의 도시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반면에 남섬은 자연 경관을 둘러보기에 훨씬 좋은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뉴질랜드 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세요? 깨끗하고 공기 맑고 그럴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뭐 양, 소, 맞아요, 들판 맞아요. 같은 거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이처럼 깨끗하고 청정 이미지를 갖고 있는 뉴질랜드, 바로 남섬에서 이 뉴질랜드의 청정 자연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뉴질랜드의 대표 여행지 3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여행지입니다. 남섬의 대표적인 도시 퀸스타운인데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여왕이 살기에 좋은 도시다라는 오. 뜻에서 퀸스타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얼마나 좋으면. 네. 네.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산과 호수들을 둘러볼 수 있는 뉴질랜드의 청정 도시인데요. 도시 전경이 정말 예뻐서 마치 화보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정말요? 그런 네. 자연 경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뉴질랜드 퀸스타운의 산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쓰이는 나무들 정말요? 있잖아요. 엄청 높고 막 네. 이렇게 침엽수 이런 네. 거. 그게 나무들이 빽빽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퀸스타운에 방문하시면 곤돌라를 꼭 한번 타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름이 스카이라인 곤돌라인데요. 네. 이거를 타고 정상에 오르면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네. 만년설이 쌓여있는 산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정상에서 루지라는 걸 또 타봐야 되는데 루지요? 네, 작은 범퍼카 같이 생긴 건데 이거를 타고 이 꼬불꼬불 산길을 내려가는 어. 그런 체험이에요. 네. 근데 이게 한 2분에서 3분 정도 걸리는 어트랙션인데 네. 정말 인기가 많아서 오. 어떨 때는 막 1시간까지도 줄을 서서 타야 되고 막 이렇다고 정말요? 합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거 영상으로 봤는데 정말 네.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오. 속도감도 막 있고 오. 그리고 주변 경관이 너무 아름답다 네, 보니까 그 맞아요. 안에서 타는 게 정말 재밌어 보였어요. 음. 또 퀸스타운에서는 스카이다이빙이랑 번지점프 그리고 제트보트 같은 액티비티를 다양하게 즐기셔도 좋고요. 호숫가에 앉아서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호수에서 수영을 할 수도 있다고 우와. 하고요. 이처럼 청정 자연 속에서 즐기는 짜릿한 경험들은 잊지 못할 뉴질랜드에서의 여행 추억을 만들어주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런 자연 속에서는 뭘 하든지 정말 기분 좋고 신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뉴질랜드가 12월에서 2월 사이가 가장 여행에 최적기래요. 아, 이때 정말요? 온도가 한 20도에서 22도 정도 돼서 딱 좋아. 네, 딱 이제 덥지도 춥지도 않게 네. 선선하게 여행을 즐기시기에 딱 좋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여행지입니다. 뉴질랜드에서 항상 세계 10대 동굴에도 손꼽히는 대표 동굴인데요. 와이토모 동굴입니다. 네. 이 뉴질랜드 북섬에 위치하고 있는 이 동굴은 세계적으로도 정말 희귀한 반딧불이 동굴이라고 합니다. 오, 반딧불이요? 네, 1887년에 영국의 한 탐험가와 그리고 마오리족 추장에 의해서 발견된 곳인데요. 이제 지하 강물을 따라서 보트를 타고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딧불이 서식지에 도착해서 랜턴을 끄게 되면 정말 네. 말도 안 되는 장관이 눈앞에 와. 펼쳐진다고 합니다. 너무 멋있을 것 네, 같아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그러니까요. 깜깜한 동굴 속에서. 네. 네, 우리나라에 있는 반딧불이랑은 종이 조금 다르다고 해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네. 실처럼 생겼더라고요, 반딧불이가. 실? 네, 천장에 매달려 있는 실처럼 생겼는데 그 네. 실 끝에서 빛이 나요. 푸른 와, 빛이. 무슨 조명 켜놓은 것 같겠다, 네, 진짜. 그래서 그게 네. 이 반딧불인가 아니면 네. 실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신기하네요. 네. 이처럼 색다르고 환상적인 모습 때문에 중화권 유명 연예인 커플이 이 동굴 안에서 웨딩 화보를 오, 촬영을 하게 되면서 네. 또 한 번 화제가 된 동굴이라고 합니다. 또 내부를 45분 동안 둘러보게 되는데요. 이 반딧불이 서식지에는 약 20분 동안 머물게 된다고 합니다. 네. 대기 시간이 꽤 있기 때문에 동굴로 들어가기 전에는 주변을 좀 산책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와이토모 동굴 근처에는 루아쿠리랑 아라누이라는 이름의 동굴이 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신 김에 이걸 패키지로 한 번에 보시면 시간도 좀 더 절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티켓 가격도 조금 이렇게 낮아진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한 번에 동굴 투어를 이렇게 세 군데를 둘러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름이 와이토모, 루아쿠이, 아라누이? 네. 이게 어디 나라 말이에요? 뉴질랜드 그 원시 말 이런 거겠죠? 네, 마오리족들의 그런 전통 마오리족들의. 언어 아닐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여행지입니다. 뉴질랜드 북섬의 작은 우와.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호비튼이라는 마을인데요. 이 엄청 유명한 네. 영화 반지의 제왕의 촬영지로도 또 유명합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인기 관광지라고 하는데요. 아니, 이게 세트가 아니에요? 세트장이에요. 아, 그래요? 네, 원래 농장이었는데 네. 이 농장에다가 세트장을 지어서 어. 이거를 그대로 보존을 해서 촬영지에 이제 관광객들이 놀러 올 수 있게끔 만든 거라고 너무 합니다. 예쁘다. 그렇죠. 이 영화 촬영 이후에 세트를 부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면서 만들어진 관광지인데요. 네. 개인 사유지래요, 여기 농장이. 정말요? 네, 그래서 여기 개별적으로 투어를 하시기는 좀 어렵고요. 네. 가이드 투어를 이용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넓은 대평원에 위치한 초가집과 돌다리, 그리고 연못과 그 영화 속에서 봤던 그런 장면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인데요. 실제 건물 내부를 함께 구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냥 보기만 하는 것도 재밌지만 네. 만약 조금 더 특별한 관광을 여기서 원한다 네. 하시면 저녁 만찬 투어를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대박. 네. 만찬 투어요? 네, 그럼 밥을 주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그렇죠. 이게 안에 건물이 있는데 연회장 같은 건물이 있대요. 와. 그 안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오, 뉴질랜드 정말요? 음식들을 차려준다고 합니다. 우와. 이게 술, 와인이나 아니면 맥주 같은 것도 같이 곁들여서 먹을 네. 수가 있다고 하고요. 이 다녀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정말 여기를 갈지 말지 고민을 하면 무조건 가라. 와. 그리고 저녁 만찬 투어를 할지 말지 고민한다면 무조건 해라. 라고 할 정도로 진짜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될 것 같은. 평생 기억에 남는 와, 그런 네. 추억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양도 많고요. 근데 네. 맛도 정말 맛있어서 오. 후회하지 않는 투어가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뉴질랜드의 3가지 관광 명소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뉴질랜드 몇 박 며칠로 가실 거예요? 네, 저는 이번에 4박 5일간의 여행 일정을 잡아봤는데요. 네. 예산을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항공권인데요. 1회 경유하는 항공권으로 해서 110만 원을 잡았습니다. 네. 이게 경유하지 않고 가게 되면 250만 원 정도로 가격이 2배짜리 정말요? 네, 꼭 해야겠네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가는 게. 아, 직항은. 가기가 힘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유하는 걸로 잡았고요. 네. 그리고 숙박비로 25만 원, 교통비로 5만 원, 식비로 20만 원 잡았는데요. 네. 이번엔 제가 관광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렇죠. 네, 제가 동굴 들어가는데 8만 원 들고요. 네. 호비트 마을 들어가는데 15만 원, 그리고 첫 번째 스카이라인 곤돌라랑 루지를 타는데 7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 그래서 총 다 해서 약 190만 원 가량의 여행 경비를 잡아봤습니다. 아, 이번에는 좀 이제 체험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조금 경비가 좀 올랐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럼 4박 5일 동안 190만 원으로 여행 경비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무 씨가 뉴질랜드로 떠나기 위해서 이번에 모의 투자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이번에 투자한 종목은 신라젠 종목입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저희가 진행하는 오늘 프로그램은 모의 투자를 기반으로 진행된다는 점부터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꿈의 신약 팩사백이 임상시험에서 순항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바이오 제약사들의 주가가 정말 고공행진을 네.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신라젠 역시 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올해 1만 원대에서 시작했던 주가가 최근에 7만 원대로 상승하면서 네. 약 470%가량이나 주가가 상승하는 네.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 상승률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종목이라고 네. 하네요. 또 지난 9월에는 2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두 주가가 올랐고요. 네. 지난 10월에는 3거래일을 제외하고 역시 계속해서 빨간불이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나무 씨 이번에 아주 마음 단단히 막 네, 이번에 아주 먹고. 칼을 갈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네. 주식 투자하는데 칼을 갈게 될 줄이야. 네. 최근에 이제 암 치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의약품이 바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해서 죽이는 바이러스 항암제라고 해요. 네. 이 암 시장에서 꿈의 신약으로 불리고 있는 그런 약인데요. 네. 현재 상업화할 수 있는 바이러스 항암제는 세계적으로 딱 2개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신라젠의 팩사백이라는 약품입니다. 와, 네. 네, 신라젠에서 최근 개발한 팩사백이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이미 지난 3분기에 16개 국가에서 200여 명의 환자들이 모집이 됐다고 합니다. 네. 특히 전 세계 간암 환자의 50%가 중국인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7월에 중국에서 임상 3상을 개시하게 되면서 환자 모집에도 속도가 더욱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3상을 마무리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제품이 출시가 되는데 회사 측은 2020년 정도면 본격적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약이 아무래도 뭔가 이제 그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이제 임상 시험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나 보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투자자들 동향을 봐도 네. 외국계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투자를 하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설명해 주세요. 네, 두 번째로 내년에 간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간암뿐만 아니라 신장암과 대장암 그리고 유방암 등을 대상으로 6건의 임상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임상실험의 중간 결과가 또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팩사백은 현재 세계 3위의 혁신 기업인 리제레논과 신장암을 대상으로 병용용법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병용용법이라는 게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네. 항암제랑 같이 투여를 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병용용법이라고 불리는 방법인데요. 네. 이 병용용법을 사용하게 되면 암 완치율이 6배나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에 임상시험 데이터를 결과로 도출이 된 결과라고 합니다. 와, 아니 이 임상 시험이 잘 되고 신약이 정말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면 정말 이 의학계에서 성공적인 그 희망의 그게 신호탄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또 그냥 완치율만 높여주는 게 아니라요. 네.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네. 다른 이제 머리카락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피부가 벗겨지거나 부작용이 이런 그런 없나요? 부작용들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인간이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질병 중에 하나가 또 암이잖아요. 그렇죠. 그 암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 그러게요. 길을 또 제가 오늘 선택한 신라젠이 활짝 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신라젠 언제 그리고 얼마에 사셨나요?
네, 지난 녹화가 끝났던 11월 7일 화요일에 구매를 했습니다. 한 주당 75,500원에 24주를 구매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181만 2천원의 모의 투자 금액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잡았던 여행 예산이 총 190만 원이니까 저는 8만 8천 원 정도를 더 벌어야만 이번 여행에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네, 88,000원 신라젠이 벌어주실 수 있을지 한번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도원 씨가 또 이번에 정한 여행지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로 떠나시나요? 네, 11월은 호주에서 봄이 한창이라서 관광과 체험을 즐기기에 딱 좋은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여행지인 시드니와 멜버른의 여행 코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주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불리는 블루 마운틴입니다. 푸른빛의 웅장한 전경이 아름다운 블루 마운틴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도 등록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 블루 마운틴을 감상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전망대인 에코 포인트입니다. 세 자매봉이라고 불리는 바위산과 블루 마운틴을 한눈에 담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시니골드 3종 세트인 시닉레일과 스카이웨이 그리고 케이블웨이를 이용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편하게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시닉레일이 관광 열차예요. 네. 그래서 빨간색 열차인데 숲 사이를 정말 엄청난 급경사로 이동을 하는데 놀이기구 타는 기분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다음 코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랜드마크 하면 뭐죠? 오페라 하우스잖아요. 네. 이 오페라 하우스는 요트의 돛과 조개 껍데기를 모티브로 한 아름다운 모습이 특징입니다. 1950년대에 세워진 건물인데 호주를 대표하는 종합극장으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2007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와, 이 시드니 이 오페라 하우스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네, 2007년에요. 신기하네요. 비교적 최근에 선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세워진 지 한참 후에. 네. 네, 거의 매일 공연이 열릴 정도로 수많은 일정이 잡혀 있는데 공연 횟수가 연간 3,000회, 그리고 방문객은 200만 명에 달한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공연을 하지 않은 낮에는 가이드 투어를 통해서 실내를 구경할 수 있는데요. 약 1시간 정도 내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페라 하우스와 함께 시드니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꼽히는 것이 바로 하버 브릿지입니다. 시드니 도심 가운데 위치해 있는 철제 아치교인데요. 이 다리의 전망대에 올라가는 것이 또 시드니 관광의 필수 코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전망대가 굉장히 높아요. 네. 200여 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갈 수 있는데 좀 무섭기도 하지만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시드니의 전경이 정말 아름답다고 합니다. 네. 새벽에 올라가면 이제 도시에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 그리고 네. 초저녁에는 해가 지는 모습, 밤에는 아름다운 야경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오페라 하우스 근처까지 갔으면 오페라 공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티켓 네. 비싸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오페라 안 보고 밖에서만 보려고 네, 그거는 따로 찾아보지가 않았습니다. 초저 예산 여행 짜신 것 같은데? 아니, 네, 그렇습니다. 밖에서만 보려고요. 네. 이어서 호주의 세 번째 여행 코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주에서 시드니 다음으로 큰 도시인 멜버른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네. 여기는 이제 유럽풍의 건물과 거리가 많아서 호주 속의 작은 유럽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또 하나의 유명한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이에요. 드라마 촬영지요? 네. 어떤 드라마예요? 좀 예전인데, 네. 나랑 밥 먹을래, 죽을래. 이거. 그거 뭐죠? 몰라요? 혹시 이렇게 막 코피 나고 이런 거 맞아. 아니에요? 코피 나는 드라마? 네, 맞습니다. 네, 그거군요. 한 번 알아두셨네요. 네. 네, 멜버른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는 바로 그레이트 오션 로드인데요. 빅토리아주 토키에서 원앰블까지 300km에 이르는 지역을 말하는데 깎아지르는 듯 아찔한 해안 절벽과 기암 괴석들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도로입니다. 네. 이제 여기는 자동차를 타고 달리면서 풍경을 감상해도 좋은데요. 네. 헬기 투어도 있대요. 네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절경도 정말 굉장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퍼핑 빌리를 타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퍼핑 빌리는 100년이 넘은 증기 기관차예요. 네. 그래서 그 토마스 기차 아시죠? 네. 우리들의 친구 그 토마스. 애니메이션? 네. 네. 바로 그 기차가 이 기차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멜버른에서 동쪽으로 열대 우림을 통과해서 1시간 거리의 단대농 산맥으로 이동하는 코스를 지나는데요. 근데 이게 보통 일반 기차라기보다는 약간 동심을 깨워주는 아기자기한 관광열차라서 다들 이렇게 창문으로 다리를 내놓고 앉아
앉아서 이제 풍경을 네. 감상하면서 네. 달린다고 해요. 아, 속도가 굉장히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건가 보네요. 느려서 네. 이렇게 오래된 숲길 사이로 네. 제대로 운치를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칙칙폭폭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맞아요, 갈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칙칙폭폭. 기차네요. 네. 폭폭. 퍼핑빌리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저도 나무 씨처럼 4박 5일 동안 여행을 짜봤는데요. 이제 예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호주는 좀 가기가 쉽더라고요. 네. 직항으로 83만 원짜리 항공권을 네. 구할 수가 있고요. 네. 숙박은 20만 원. 그리고 저도 이번에 관광비가 많이 들었어요. 네. 그레이트 오션로드 투어하는 거 그리고 뭐 전망대 올라가는 거 그런 거 합쳐가지고 15만 원 들었고요. 식비 20만 원, 교통비 15만 원 해서 저는 총 153만 원의 여행 경비를 잡았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또 많이 관광비를 쓰다 보니까 저보다 조금 적게 예산이 네. 잡히셨는데 이번 여행을 위해서 또 어떤 종목에 모의 투자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제가 산 종목은 티슈진입니다. 네. 네, 저희가 하지만 실제로 투자한 점은 아니라는 점, 모의 투자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름만 들으면 뭐 이렇게 휴지, 제지회사 이런 느낌 좀 나는데. 아유, 저기요. 그럼 신라제는 무슨 교과서 만드는데요? 그럼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네. 네. 네, 종목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티슈지는 코오롱 그룹의 미국 소재 바이오 자회사인데요. 지난 6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후 바로 시가총액 4위로 올라섰습니다. 시가총액 4위요? 네, 화력이 어마어마하죠. 와, 대단하네요. 저희 이번에 둘 다 마음을 굳게 먹고 네. 샀는데요. 네. 여기는 아까는 이제 신라제는 암치료제, 암치료. 네, 네. 저는 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를 앞세운 기대감이 큰 종목입니다. 네. 이 인보사는 코오롱 그룹이 지난 1998년부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개발한 관절염 치료제 신약인데요. 네. 시장에서 지금 큰 기대를 받고 있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국내에서는 이미 했나 봐요. 임상 3상을. 네. 근데 이 국내 실험을 통해서는 환자의 84%가 통증 및 기능 개선 효과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와, 네. 국내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가 약 500만 명이고요. 세계적으로는 4억 명 이상이라고 한대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실적 성장이 거의 보장되어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또 최근에 이제 저희 건강 이런 관련 쪽에서 네. 많이 나이들 이제 뭐라고 하죠? 노령화, 네, 고령화가 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네. 관절염 이건 진짜 필수적으로 맞습니다. 나중에 나이 먹으면 꼭 먹어야 되는 약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훨씬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 맞아요. 수명이 늘어난 미래가 만큼. 밝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일스톤. 마일스톤이 뭐냐면요. 단계별 기술료라고 하는데 네. 이것도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네. 먼저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이 밝힌 그 의견에 따르면 선진 시장에서 이 인보사의 가치는 일본 시장에 대한 기술 이전 사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일본의 미츠비시 타나베는 인보사의 일본 판권을 계약금 273억 원을 포함해서 총 4,989억 원에 도입을 했다고 해요. 네. 또 시장 조사기관인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일본의 무릎 골관절염 시장 규모는 자그마치 2억 5,700만 달러, 그리고 미국과 유럽 5개국의 시장 규모는 13억 2,7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와, 네. 시장 규모가 여기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 이거를 기준으로 미국과 유럽 5개국에 대한 기술 이전을 체결하면 산술적으로 약 2조 5,760억 원의 이 정도 규모의 마일스톤 단계별 기술료를 예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거의 지난 2015년에 한미약품이 사노피를 대상으로 약 5조 원의 기술을 이전한 사례 이후로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미국과 유럽 5개, 총 6개 국가에서만 해도 2조 5천억 원이 넘는 규모인 거예요. 네. 그럼 앞으로 더 나라들이 늘어나고 네. 계속 판매가 진행되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어마어마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면 이 티슈진이라는 종목, 지금 시가총액 4위로 올라선 어마어마한 신인 그룹, 신인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도 언제 얼마에 투자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도 11월 7일에 구매를 했는데요. 이때 한 주가 5만 500원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때 29주를 사서요. 146만 4,500원이 들었고요. 또 제가 잡은 여행 경비가 153만 원이니까 저는 7만 원 정도 더 벌어야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이번 주에는 그 바이오 신약계에서 엄청 네. 어마어마한 기대주 두 종목을 각자 사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두 종목의 주가를 확인해 볼 텐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분이 여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년 11월 13일 현재 시각 오후 2시 17분가량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간을 기준으로 주가를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나무 씨가 모의 투자했던 신라젠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떨리네요. 오늘 이게 또 엄청난 또 막강한 그런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두 맞습니다. 기업이어서 자, 제가 모의 투자했던 신라젠 종목 지금 현재가 하나, 바로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좋아요. 일단 와, 오르고 있어요. 일단 와, 오르고 있어요. 많이 오르고 지금 있어요. 네,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아, 갑자기. 정말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노심초사 조마조마했잖아요. 조마조마했는데 손에 땀을 쥐고 있었는데 자, 오늘 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네. 3.7%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네. 2,800원 오른 78,400원에 현재가가 형성돼 있어요.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얼마에 제가 구매하셨죠? 75,500원에 샀습니다. 그럼 75,500원. 딱 봐도 3,000원가량이 올랐어요. 75,000원, 3,000원 올랐네요. 네, 3,000원. 3,000원 정도 오른 거죠. 그럼 얼마를 버신 거죠? 잠시만요. 3,000원인데 제가 24주를 구매했어요. 네. 그러면 72,000원을 이번 모의 투자를 오. 통해서 벌었습니다. 거의 목표치에 근접하게 버셨어요. 네, 거의 근접해요. 거의 근접합니다. 와, 대단한데요? 네, 역시 긴장된다. 역시 또 이렇게 배신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신라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저의 티슈진. 관절염 치료제 티슈진. 네, 티슈진 최근에 또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반발 아니, 요새 매도세 나올 수 있어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었어요, 그동안. 네, 자, 시가총액 4위로 뛰어 올랐던 티슈진입니다. 네. 하나, 둘, 둘, 셋. 오! 어머! 이게 뭐야? 아니, 티슈진도 지금 현재 6.02% 오르네요. 와. 여러분, 대박입니다. 지금 현재가 얼마예요? 현재가 네. 6.22% 급등하면서 51,200원, 51,1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1,200원으로 했을 때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오름폭이 산 건 그렇게 아니에요. 크지는 않는 것 같네요. 네, 저희가 55,500원에 사셨죠. 500원에 샀으니까 그럼 얼마죠? 잠시만요. 뭐야? 퍼센트만 놓고 이게 700원 올랐어요. 아, 진짜요? 네, 700원 올랐는데 29주 구매하셨거든요. 네, 그럼 그러면 얼마 23,300원 올랐습니다. 어떡하면 좋아. 네, 역시 이게 6%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저는 제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네, 저 어떡합니까? 역시 여러분 뭐 둘 다 좋은 기업이긴 해요. 이거 그렇지만 너무 날 어쨌거나 들어갔다. 너무 밀당이 너무 네, 심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관절염보다는 뭔가 암이 좀 더 생명에 이렇게 직격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더 이렇게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파란불 켰으면 제가 기다려도 안 했을 거예요. 네. 6% 올라가서 저를 막 6% 이렇게 했는데 700원밖에 안 올랐다니. 네, 그래도 정말. 오르긴 오른 거에 감사하셔야죠. 감지덕지죠. 오연패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기억을 평생 잊지 말고 방송에 임하시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몇 번 올랐다고 굉장히 또 이렇게 자만해지셨어요. 아주 신나는데 어제 어깨 축 처져가지고 지난주에 10주년 네. 아니 10주년이 아니라 10회째 소감 벌써 말하는데 10년이에요.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신이 혼미한데 빠져있는 떠오낸 겁니다. 와! 이거 뭐 이렇게 딱방 같은 거 뭐 이렇게 못 때리나 이렇게 때리는 거? 때려주고 싶은데요? 네. 저희가 오늘 11회차죠. 네, 11회차였어요. 저 이제 나무 씨 이제 선물 안 사줄 거예요. 왜요? 선물 하나 주기만 하면 지는 것 같아. 진짜? 그런 거예요? 징크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빅데이터 분석 한번 해봐야겠다. 네, 그쵸? 다시 돌려보면서 제가 확인을 해볼 거고요. 네. 잠깐만.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제가 손이 지금 되게 차가워요. 이게. 손이 차갑고, 그러면 네. 한번 세봅시다. 저희가 오늘 11회차를 했으니까 나무 씨가 네. 몇 번 이기셨어요? 저는 거의 그때 초반에 5번 이겼고 네. 중간에 2번 2연승 이기고, 한번 했죠. 이번에 한 번 이기고. 네. 그러면 지금 8번. 8승. 네, 8승을 8승. 거뒀네요. 저는 삼승. 3승? 네. 3승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네요. 3승이에요. 나 한 6번 이긴 것 같았는데. 아쉽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신라젠과 티슈진 두 종목의 앞으로의 흐름 응원해 주시고요. 네. 이게 절대 또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네, 굉장히 또 계속해서 둘다 오를 것 엄청난 힘을 같습니다. 갖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오늘 둘 다 올랐으니까 기분 좋게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네. 뭐 별로 기분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거짓 방송 하시면은 저 MC 좀 바꿔주세요. 좀 바꿔주세요, MC.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혼자 진행해 보실래요, 그러면? 혼자 진행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죠. 그럼 다음 주에는 제가 병가로 좀 빠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대본을 써주고 가셔야 돼요. 네, 오늘 배트 모의 투자에서 여행 가자 11번째 시간. 오늘 김나무 앵커가 다시 한번 승기를 잡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더 멋진 여행지와 종목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같이 여행 가요.